성격 자체가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친구도 좀 참견을 해야 되고요. 슈퍼에 가면 새로 나온 상품도 좀 구경을 해야 되고 너무나 관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뺏기는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순발력이 뛰어난 아이들, 즉 즉흥적인 아이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요. 성격상 이런 아이들은 특히 이런 점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다. 2번 반복 암기를 유난히 잘한다. 3번 손재주가 뛰어나다. 자, 순발력이 뛰어난 즉흥적인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다 적으셨습니까?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발견 IQ 답지를 펼쳐라. 네, 오영실 씨 1번. 1번. 아, 나머지 분들이 다 2번이에요. 2번. 반복 암기를 유난히 잘한다. 네. 세 분이 고르셨고요. 네. 오영실 씨가 사교성이 좋아 친구가 많다. 이건 제 이야기니까요. 이 친구가 문방구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생일잔치 있다 그러면 따라가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니까 친구가 그때그때 참 많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오영실 씨가 즉흥적인 아이였나요? 제가 좀 즉흥적인 근데 지금은 친구가 이렇게 기본파예요. 예. 지금도 가장 괴로운 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 방송 있어서 못 가는데 이렇게 거절할 때 친구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 느낌. 그게 안타까우시고.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이어서 코에 태풍 든 우리 딸이 네. 반복 암기를 굉장히 잘해요. 응용력은 덜한데요. 네. 반복 암기를 잘해서 심지어는 끝말잇기도 자기가 정한 룰대로 그걸 다 해요. 사과, 과자, 자전거, 거실, 실내화, 화장, 장터. 저도 다 해요. 그걸 하도 해서요. 그걸 끝이 나면 끝이 더 이상 없는 줄 알아요. 그 반복 암기. 거기가 지구의 끝인 줄 아는군요. 예. 훈민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난데 응용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아니에요. 김민희 저는, 씨의 딸이 좀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인 아이라고. 저도 역시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정말 산만했어요. 그리고 집에 붙어있질 않고 맨날 나가 있었어요. 굳이 어릴 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오영실 씨의 답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데 즉흥적인 아이들은 친구한테도 쉽게 질려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거지. 자주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 각자 그럴듯한 이유를 대셨는데요. 네, 정답을 선생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너무 안타까운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진짜지만 태어나다. 아유. 한번 듣네요? 전혀 생각 아니. 못하셨죠? 이 아이들의 기질적인 특성 자체가 손재주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직업, 아까 이제 그 계획적인 엄마들이 지키는 것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손재주와 관련된 직업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노는 사람은 예술가로서 뭐 엄청난 그 순간에 오는 필링을, 감정을 확 쏟아내는 그래서 붓으로 그것을 표현해내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또는 뭐 박찬호 선수처럼 공 같은 거 있잖아요. 공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그것이 또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도 학습지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체험 학습을 했을 때 얘네들이 훨씬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사실은 IQ가 우리가 손을 이용한다는 건 이 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IQ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체제에서 원하는 학습지라던가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런 체제에 아이가 적응하지 못할 뿐이지 다른 도구를 이용할 때 상당히 유능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얘네들이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VCR에서 보여준 것처럼 VCR의 엄마처럼 좀 계획적으로 아이를 안내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내해주지 못하면 IQ는 A급인데 성적은 C급으로 받아오는 그래서 자꾸만 학교 체제에서 낙오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 어머니처럼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좀 쉬는 시간을 주면서 아이를 좀 훈련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노는 시간을 좀 먼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 다음에 학습지 한 장 하기, 그 다음에 먼저 먹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공부하기 이렇게 중간에 자기 즉흥적인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시간 텀을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제 부모는 둘이지 않습니까? 아빠 분명 있죠. 네. 엄마는 좀 계획적이고 차분해요. 근데 아빠가 즉흥적이에요.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참 그런 게 정말 문제죠. 아이 때문에 부부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부부싸움으로 그럼요. 번질 때가 상당히 거의 많거든요. 100% 부부싸움으로 갑니다. 예. 근데 왜 그런 분하고 결혼을 했냐면 내가 계획적이기 때문에 이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 고통이 많거든요. 일도 잘하지만. 피곤한데. 예. 그러니까 좀 인생의 풍류와 재미를 아는 상대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고요. 예. 또 풍류를 아는 분들은 너무 풍류만 쫓다 보니까 이 계획성이 없어서 참 고달팠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매력적이라서 결혼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살면서 자꾸만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게 특히 아이 문제로 이제 정욕이 되면 예를 들면 엄마가 왔을 때 너 7시까지 이거 한 다음에 너 놀 수 있어? 딱 그러면 아빠가 뭐라냐면 아 그냥 해. 그냥 놀아. 아, 괜찮아. 맞아요. 네. 그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악한 역할을 엄마가 하게 하고 네. 천사표 역할은 아빠가 하게 될 맞아요. 때 이제 엄마가 내가 원하는 내가 꼭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공격을 이제 아빠한테 하게 되죠. 얘가 당신 닮아서 이렇게 못했다. 이러면 이제 애에 대해서 어떻게 육아를 같이 의논할 것인가 아니라 서로의 성격 갖고 이제 싸우게 되면서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병훈 씨가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니, 저 엄마, 그러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다투는 거 보면 둘 다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가 있는 집도 있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 제가 볼 때는 보기에는 박미선 씨 집도 그럴 것 같은데. 저 집도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저희 애는 뭐 아니 공손하게 뭐 엄마 아빠 나가서 다투세요 이게 아니라 나가 이러고. 예, 그런 말투는 또 누군가에게 또 모델 학습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배웠겠죠. 건전하게 사겠습니다. 아빠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시던 말씀을 좀 나눠 예.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게 자꾸 너무 견해 차이가 되면은 근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상대방을 배우라고 배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가 이래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야, 엄마 말씀 따라라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서로의 장점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였을 때마다 야, 아빠는 진짜 재미난 사람이야. 야, 아빠랑 있으면 너무 신나지 않니? 그리고 새로운 것들, 호기심이 너무너무 엄마도 막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빠도 야, 엄마의 그 계획성, 엄마 목표 딱 하면 막 밀고 나가는 그건 진짜 엄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고 서로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좀 점차 줄어들면 이제는 초점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교육 문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아빠의 이런 면을 닮아서 넌 참 애가 재미도 있구나. 근데 공부할 때 이런 부분가 있으면 넌 더 멋질 것 같아. 라고 문제가 합의가 되면 이제 부부간의 의견을 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로의 장점 찾기부터 먼저 시작하는